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냐면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그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이제 뭐가 있죠? 3월에 중요한 게 또 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모의고사 끝나면은 4월 말경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데, 학생은 알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시하고 그리고 정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수시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알만한 대학들은 이제 한 40% 정시를 하지만 그래도 수시가 60%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언제냐면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쭉 추진력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2학년 가서는 영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부분은 조금 미리 조금 해놓을 필요가 충분히 있고, 자, 일단은 그 1학년 1학기 작년도 우리 학생의 선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용이냐면 50분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객관식만 나왔어요. 신도고등학교는 객관식만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서술형식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있냐면, 자, 다음 문장의 단어를 이제 배열하고 그거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경우에 5번째 오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렇게 찾는 거는 결국에는 문장을 구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순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술형을 가장한 어떤 객관식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사실은 객관식이지만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법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 실력, 어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학년 때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형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형 문제는 일단은 모의고사가 변형 문제로 나오는데, 뒤에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자, 출제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1, 2과에서 5문항 그리고 나머지 25문항은 모의고사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3월달에, 이번에 앞으로 보게 될 3월달 거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랴부랴 4월부터 바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도고등학교는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2022년도니까 미리 발생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도 무방한 그런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상되는 부분은 2023년도 작년에 3월 모의고사 그걸 기준으로 여기서 집중적으로 25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로 본다면, 공부하는 양으로 본다면 우리 신도고등학교가 양은 어느 정도 분량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좀 범위가 심플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잠깐 가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난이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변별력을 학교에서 구분을 해야 되고, 학생이 그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에서는 성취도로 보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등급으로 가잖아요. 등급으로 가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게 되는데, 그 등급 때문에 할 수 없이 변별력을 보여야 되는데, 자, 작년 1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전교 4등이 9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신도고등학교 얘기했지만은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신도고등학교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100점들이 많다 보니까 1등급을 가리는데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중상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범위는 적지만 집중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대 후반대 되면은 한 2등 정도가 나오고, 적어도 90점 그 이상이, 90점 중반 이상이 돼야지 한번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다른 조금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잠깐만 설명을 잠깐 또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요 범위는 그런데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면 듣기가 나와요. 예, 듣기가 이제 그 모의고사 쳐본지 모르겠죠. 모의고사 한번 쳐봤나요? 예, 모의고사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잖아요. 듣기 문제에서 여섯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형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문에 대해서는 숙제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어법이 이제 한 15점 정도 나오는데 어법이 시도하기 좀 어려운 편이에요. 문법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지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1학기 때는 집중적으로 문법 공부를 좀 더 보완을 해야지 100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어법에서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어휘는 이제 자연스럽게 본문 지문을 익히면서 숙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내용 이해는 이제 이게 50점 이상이 넘는데 결국엔 내용 이해에서 변환이 되는 변형이 오는 그런 문제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객관식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이 실력을 근본적으로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어법에서 독해력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어휘량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 구성까지도 이해를 해야지 마지막 수능까지도 이게 종착역이 되겠지만 그게 연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적어도 어법하고 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구문 독해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 이해, 문장이 작가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핵심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게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요거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일단 글씨가 조금 복잡하게 좀 작게 나와서 그러실 텐데요. 자, 학생은 알 거예요. 이게 딱 나오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 수준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중학교 때는 관계대명사 훅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거기다 왜 이게 어렵냐면 틀린 거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몇 개인지를 알고 어떻게 골라? 정확히 알아야 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고르는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3.7점 높은 점수로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도고등학교에서 문법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문장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We think라는 이 부분이 삽입절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아가 앞에 있는 주어다라고 해서 이거는 후가 아니라 흠이 아니라 후가 된다 이거를 캐치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웬만한 학생들이 조금 문법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위치 같은 경우는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요거는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it is y라고 y가 들어간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자, 관계대명사를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자, 위치가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라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너희 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문장인지 너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럼 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시 나와서 동격의 대시, 접속사 대시 나와야 된다는 거 너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형태가 같은 대세에 대해서도 이게 관계대명사냐 아니면은 접속사냐를 구분할 정도의 실력을 하면 어법상으로 문법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난이도의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 제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이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지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모의고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31번에 빈칸 추론, 그래서 빈칸 뚫어놓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그리고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인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에 19번 문항에다 놓고 밑줄로 추론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빈칸이 아니라 이거 빈칸 뚫어놓은 게 아니라 빈칸은 분명히 다른 쪽에 빈칸이 뚫려 있고 이거는 여기다가 생뚱맞게 여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그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휴머나이즈라는 게 이제 약간 구체화하고 생생하고 뭐 의인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전체 지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요즘에 그 추세가 되고 있는데 수능의 추세가 본문이 어려운 것보다는 선택지가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자 이게 정확하게 너 어떻게 알 수 있니?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예문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본문에 대해서 조금 지문 공부할 때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특별히 뭐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시험 대비를 할 때 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놓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도 1학기 때 나왔던 그 영어의 어떤 특징이고 신동고등학교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어차피 3월에 이제 지금 약간 좀 2월이라고 해서 방심을 하게 되면 금방 3월이 오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마 3월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바로 이제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2월 달에 다른 걸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2학년, 3학년들은 모의고사 연습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문법 부분을 빨리 좀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가서 한 바퀴 더 돌고 익숙해지고 자꾸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 또 4월에 가서는 일단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지만 그 수능은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걸 아시죠? 예. 근데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아까 범위가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범위고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2024년도 모의고사 부분이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문법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나오는 3월 말 정도에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데 신동고등학교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자체로 교재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은 뭐 혹시 중학교 때 클래스 카드는 했었나요? 클래스 카드 들어봤어요? 네. 혹시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했었나요? 그러면 알겠는데 하여튼 단어 부분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어 부분은 학생 본인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클래스 카드 온라인에서 공부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필로 해서 또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학생들한테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으면 아마 7단계 학습이라고 해서 본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선생님 강의는 이제 초반에 끝나고 중반부터 흘러가면 이제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고 또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학생이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중학교 때보다는 범위가 훨씬 많아진다. 적어도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을 흡수하려면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또 선생님이 잘 지도해주면 또 으쌰으쌰 하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면서 또 그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빨리 체화해서 습득해서 그걸 자기 걸로 고착화 시켜야 돼요. 그게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학습량을 못 쫓아오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각오를 단단히 잡고 특히 2학기 가면은 그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를 잘 받아놔야지 그 힘으로 가지고 본인이 쭉쭉 가는데 초반에 조금 밀려가지고
못 쫓아가거나 좀 뒤로 처지게 되면 후반에 갈수록 더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한 2학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한 2학기 정도 되면 거의 내신을 반 포기하다시피 하고 정시로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1학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모든 과목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 참 학생 제가 잠깐 들었다 보니까 그 체육 쪽인가요? 그쪽인가요? 아닌가요? 예체능 쪽. 예체능 쪽이신가요? 아 그러면 영어는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영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는 저희가 학원에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고 문제 풀어보면서 본인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신도고등학교는 시험이 어떤 범위가 나온지 이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